내 엄마 별 2개 달았다고 내가 특별하냐? 별도. 내 엄마도 여기선 아무 의미 없어. 네 엄마 투스타면 우리도 대통령 아들이냐? 웃기고 있네. 조연수가 넘어진 도윤이를 향해 군화로 찼습니다. 도윤이의 옆구리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내 아들, 별 2개 엄마 둔 죄로 죽게 생겼다. 어쩌실 거예요, 소장님? 내가. 엄마라서 널 더 힘들게 했구나. 현숙은 무너진 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몰랐습니다. 곧 이 모든 조롱과 폭력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를. 여러분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말 마지막까지 놓칠 수 없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김현숙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이 시작됩니다. 군복을 벗고 앞치마를 두른 그녀가 국밥집 주방에서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솥 앞에 서 있습니다. 소장의 권위는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그저 아들을 기다리는 엄마의 모습입니다. 칠흑 같은 새벽 공기를 뚫고 나오는 구수한 사골국물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현숙의 손놀림은 능숙하고 정갈합니다. 20여 년간 군 생활을 해온 사람답게 모든 일에 질서와 정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무썰기, 대파 다듬기, 고기 건져내기까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동작들입니다. 하지만 그 손길에는 군인의 엄격함이 아닌 오로지 모성만이 가득합니다. 도윤아, 일어나야지. 부대 복귀해야지. 현숙이 아들의 방문을 살짝 열며 부드럽게 말합니다. 24살 아들 도윤이 부스스한 머리로 일어나 어머니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습니다. 이 웃음이야말로 현숙에게는 어떤 훈장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아들의 미소 하나로 그녀의 하루는 완성됩니다. 엄마, 오늘도 국밥이에요? 정말 세상에서 엄마 국밥이 제일 맛있어요. 도윤이가 세수를 마치고 식탁에 앉으며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현숙은 이미 준비해둔 수저를 아들 앞에 정갈하게 놓아줍니다. 그럼 우리 아들 좋아하는 거 해줘야지. 부대에서는 이런 집밥 못 먹잖아. 현숙이 정성스럽게 끓인 사골국물에 밥을 말아주며 넉넉한 고기까지 올려줍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그릇을 도윤이 앞에 놓으며 현숙은 밑반찬까지 하나하나 챙겨줍니다. 새빨간 깍두기, 새콤한 배추김치, 아삭한 무생채, 고소한 콩나물 무침까지 정갈하게 담아내는 손길에는 20여 년간 쌓인 모성애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엄마는 왜 안 드세요? 저랑 같이 드시죠. 괜찮아. 엄마는 나중에 먹을게. 도윤이가 배불리 먹는 게 엄마한테는 더 맛있는 거야. 현숙이 아들의 그릇을 다시 한번 살피며 말합니다. 국물이 부족하면 더 부어주고, 고기가 적으면 더 올려주고, 밥이 모자라면 더 말아줍니다. 아들이 한 숟가락 뜰 때마다 현숙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집니다. 도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바라보는 현숙의 눈빛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별 2개를 단 소장보다 지금 이 순간의 엄마 역할이 그녀에게는 더 소중했습니다. 군대에서는 엄격한 지휘관이지만 집에서만큼은 그저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아니, 평범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어머니였습니다. 엄마 국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부대 짬밥이랑은 비교도 안 돼요. 진짜 이 맛 때문에 외박 나오는 것 같아요. 도윤이가 국물까지 깔끔하게 마시며 말합니다. 현숙은 아들의 그릇에 밥을 더 담아주려고 하지만 도윤이는 배가 부르다며 손사래를 칩니다. 그래도 현숙은 포기하지 않고 도시락통을 꺼내어 반찬을 가득 담아줍니다. 부대에서라도 집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김치볶음, 계란말이, 멸치볶음, 콩자반까지 알록달록한 반찬들이 작은 도시락통을 가득 채웁니다. 현숙의 정성과 걱정이 한 스푼씩 담겨있는 소중한 밥상입니다. 부대에서 힘들 때마다 집 음식을 먹으며 엄마를 생각하라는 마음입니다. 엄마, 이렇게 많이 싸주시면 안 돼요. 다른 병사들이 부러워해요. 뭔 소리야. 우리 아들 잘 먹어야지. 부대에서 고생하는데 이것도 못 챙겨주면 엄마가 뭐 하는 거야. 현숙이 도시락 뚜껑을 꼭꼭 눌러 닫으며 말합니다. 아들이 부대에서 굶을까봐
힘들어할까봐 항상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옆집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현숙의 마음을 찔러옵니다. 별 둘 달아도 결국 혼자 키운 아들한테 매달리는 거지? 남편도 일찍 죽고 이제 아들마저 군대 가면 뭐하고 살려나? 옆집 아줌마의 수군거림이 얇은 벽을 통해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현숙의 젓가락이 잠시 멈췄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듯 미소를 지으며 아들에게 반찬을 더 올려줍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날카로운 아픔이 스며듭니다. 저 집 소장님, 아무리 별달아도 결국 혼자잖아. 아들밖에 없으니까 아들한테 올인하는 거 아니겠어? 맞아, 맞아. 그래도 소장이면 위험이 있어야 하는데 아들 앞에서는 그냥 동네 아줌마네. 참 불쌍해. 남편 없이 혼자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아들도 독립하면 정말 외로울 것 같아. 별이 무슨 소용이야. 집에 오면 혼자인데. 그러게 말이야.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가족이 없으면 의미가 없지. 저것도 나이 들면 아들한테 짐이 될 텐데. 현숙의 표정이 순간 굳어집니다. 20여 년간 군 생활을 하며 쌓아온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절대 티를 낼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가 걱정할까봐, 도윤이가 미안해할까봐 현숙은 더욱 밝은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도윤아, 더 먹어. 부족하면 더 줄게. 김치도 더 먹고. 하지만 도윤이는 어머니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젊은 남자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아들이었거든요. 어머니가 혼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감내하며 살아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홀로 자신을 키우며 겪었을 외로움과 어려움을 말입니다.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 저한테는 엄마가 최고의 장군님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어머니세요. 도윤이의 말에 현숙은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내겐 이 별이 아니라 도윤이가 전부야. 그녀의 마음속 독백이 조용히 흘러갑니다. 군대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집에 돌아오면 결국 혼자입니다. 도윤이만이 그녀에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아들이 부대로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현숙은 마지막까지 챙길 게 없는지 살핍니다. 양말, 속옷, 세면도구까지 하나하나 확인해 줍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끝이 없습니다. 엄마, 저 잘 다녀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도윤이가 어머니를 꼭 안으며 말합니다. 현숙은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단단히 안아줍니다. 이 따뜻한 온기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현숙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부대로 복귀한 도윤이는 생활관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강태수 하사가 눈에 불을 켜고 생활관을 돌아다니며 트집을 잡고 있었거든요. 평소보다 더 날카로운 시선으로 병사들을 훑어보며 마치 먹잇감을 찾는 맹수처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야, 이병들. 정리정돈이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줄 알아? 강태수의 고함 소리가 생활관 전체를 울립니다. 병사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각자의 침상과 사물함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는 조용히 자신의 침상을 정리하며 소란을 피하려 했지만 강태수의 시선은 이미 도윤이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김도윤, 너 어제 면회 다녀왔다며? 기분 좋지? 강태수가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생활관의 다른 병사들이 모두 도윤이를 바라봅니다. 도윤이는 고개를 들어 예의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예, 하사님.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어머니라. 그래, 소장님 아들이니까 특별 대우 받는 기분이 어때? 다른 병사들은 한 달에 한 번 면회도 힘든데 너는 자주 나가더라? 강태수의 말에 주변 병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도윤이가 다른 병사들보다 면회를 자주 나간 것은 아니었지만 강태수의 말투는 마치 도윤이가 특혜를 받고 있는 것처럼 들리게 만들었습니다. 하사님, 저는 특별 대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른 병사들과 똑같이 정해진 규정에 따라. 똑같다고? 웃기지 마. 너희 엄마가 누군지 모르는 줄 알아? 별 2개 단 소장님이잖아.
강태수가 도윤이 앞으로 다가와 위압적으로 말합니다. 생활관 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어갑니다. 다른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등병 박민수가 용기를 내어 도윤이를 감싸며 나섭니다. 하사님, 도윤이는 정말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청소나 당직도 빠지지 않고 잘하고 있어요. 야, 박민수. 내가 뭔데 끼어들어. 김도윤이 너희들한테 잘해주는 이유가 뭔지 알아? 엄마 백 믿고 여유 부리는 거야. 강태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생활관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이등병 최영호, 너는 어떻게 생각해? 김도윤이 공평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생각해? 갑자기 지목당한 최영호는 당황스러워하며 말을 더듬습니다. 동기들 사이에서 이런 상황에 말려들고 싶지 않았지만 하사의 직접적인 질문을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사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윤이는 평소에 착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요. 착하게? 그래, 소장 아들이니까 착한 척하기 쉽겠지. 뒤에서 부모 자랑이나 하면서 말이야. 강태수가 생활관 병사들을 훑어보며 말합니다. 병사들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도윤이는 이 상황이 계속되면 다른 병사들까지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됐습니다. 하사님,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저에게만 말씀해 주세요. 다른 병사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너에게만. 웃기고 있네. 너 때문에 여기 분위기가 다 망가졌는데. 다른 애들도 너 눈치 보느라 정신없어. 강태수가 도윤이의 말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도윤이의 사물함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어디 보자. 뭔가 특별한 게 있나? 소장님 아들이면 특별한 물건이라도 가지고 있을까? 사물함에서 현숙이 정성스럽게 싸준 도시락이 나왔습니다. 알록달록한 반찬들이 예쁘게 담긴 플라스틱 용기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김치볶음, 계란말이, 멸치볶음까지 어머니의 정성이 고스란히 담긴 도시락을 보자 강태수의 입꼬리가 비틀어집니다. 이게 뭐야? 엄마표 도시락? 야, 이것 봐. 소장님 아들은 도시락까지 싸와. 다른 애들은 PX에서 라면 끓여 먹는데. 강태수가 도시락을 들어 올리며 다른 병사들에게 보여줍니다. 병사들의 시선이 도윤이에게 집중됩니다. 어떤 이들은 부러워하는 눈빛이었지만 어떤 이들은 질투와 원망의 시선이었습니다. 야, 너희들은 집에서 이런 거 싸줘. 부럽지? 소장 아들은 다르네. 우리는 부모님이 돈 벌느라 바쁘셔서 이런 거 못 해주시는데. 하사님, 이건 그냥 어머니가 걱정되어서 싸주신 거예요. 다른 의미는? 걱정되어서? 그래, 소장님이니까 걱정도 남다르지. 우리 같은 서민들 부모와는 차원이 다르고 시간도 많으시고. 강태수의 조롱의 생활관이 조용해집니다. 도윤이는 어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싸준 도시락이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는 상황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소중한 것이 이렇게 비웃음거리가 되다니요. 다른 애들 부모는 바쁘게 일하느라 자식 뒷바라지할 시간도 없는데 소장님은 여유롭게 도시락까지 싸주시네. 계급이 높으면 다르긴 다른가 봐. 바로 그때 강태수가 결정적인 말을 던집니다. 내 엄마 별 2개 달았다고 내가 특별하냐? 별도. 내 엄마도 여기선 아무 의미 없어. 알겠어? 여기는 계급이고 나발이고 소용없는 곳이야. 강태수의 말이 도윤이의 가슴을 찌릅니다. 어머니를 모독하는 말을 들으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윤이의 주먹이 저도 모르게 굳어집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사님, 어머니 얘기는 그만해 주세요. 왜? 기분 나빠. 진실을 말했는데. 여기는 내 엄마 영향력이 안 미치는 곳이야. 소장이든 뭐든 여기선 그냥 한 병사 엄마일 뿐이야. 주변 병사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봅니다. 박민수와 최영호는 도윤이가 걱정돼서 말리려 하지만 강태수의 눈치가 보여서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생활관의 분위기는 점점 더 차갑고 무거워져 갔습니다. 김도윤, 내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엄마 백 없이 살아야 해. 알겠어? 별 믿고 설치지 말고.
강태수가 마지막으로 못을 박으며 말합니다. 도윤이는 억울함과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아. 그럼 오늘부터 제대로 보여봐. 소장 아들이 얼마나 특별한지 말이야. 강태수가 비웃으며 생활관을 나갑니다. 남겨진 병사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각자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는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조용히 사물함에 다시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절대 말씀드릴 수 없어. 강태수와의 불쾌한 일이 있은 지 며칠이 지났지만 도윤이에게는 평온한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강태수는 마치 도윤이를 집중적으로 괴롭히기로 작정한 듯 매일같이 트집을 잡았습니다. 아침 점호에서부터 저녁 생활지도까지 도윤이만을 유독 엄격하게 대했습니다. 김도윤, 침상 정리 다시 해. 강태수가 도윤이의 침상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다른 병사들의 침상도 비슷한 상태였지만 유독 도윤이에게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도윤이는 묵묵히 이불을 다시 개어 올렸습니다. 구나 광택이 이게 뭐야? 다시 닦아. 세면장 청소 제대로 안 했네? 다시. PT복 주름이 잡혔어. 다시 다려. 하루 종일 이런 식이었습니다. 도윤이는 다른 병사들보다 2배, 3배의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윤이는 한 번도 반항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모독적인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타들어갔지만 참고 또 참았습니다. 이런 도윤이의 모습을 본 동기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박민수와 최영호는 몇 번이나 도윤이를 도우려 했지만 강태수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도윤아, 너무 힘들면 상급자에게 신고해도 돼. 박민수가 조용히 말했지만 도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견딜 수 있어. 그리고 이런 일로 어머니가 걱정하시게 할 수는 없어. 도윤이의 마음 한편에는 또 다른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혹시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부대에서 문제가 될까봐, 어머니의 명예에 흠집이 날까봐 더욱 조용히 견뎌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강태수가 도윤이를 괴롭히는 것을 보고 일부 선임들도 동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 소장 아들, 이리 와봐. 상병 이철민이 도윤이를 부릅니다. 도윤이가 다가가자 이철민은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때문에 분위기 이상해지는 거 알지? 너만 특별 대우받는다고 다들 불만이야. 상병님, 저는 특별 대우를 받은 적이. 닥쳐, 변명하지 마. 앞으로는 너가 청소 당번 2배로 해. 알겠어? 이철민의 명령에 도윤이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PX 심부름도 내가 해. 우리 담배하고 과자 사와. 네, 알겠습니다. 이제 도윤이는 생활관에서 완전히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병사들은 도윤이를 동정했지만 대부분은 자신들도 피해를 입을까봐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와 가까이 지내면 자신들도 강태수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 도윤이는 혼자 구석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함께 밥을 먹던 동기들도 이제는 다른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도윤이는 어머니가 싸준 김치를 꺼내 먹으려 했지만 바로 그때 강태수가 나타났습니다. 야, 김도윤, 또 엄마표 도시락 꺼내 먹어? 다른 애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강태수의 목소리에 식당 전체의 시선이 도윤이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도윤이는 조용히 도시락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하사님,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앞으로는 다른 애들 기분 생각해서 그런 거 안 가져와.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이는 생활관 화장실에서 혼자 어머니의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만든 계란말이를 먹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숨어서 먹어야 하는 것이 되다니 너무 서럽고 화가 났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나자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생활관 전체가 도윤이를 무시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네 엄마 투스타면 우리도 대통령 아들이냐? 웃기고 있네.
일등병 조연수가 다른 병사들 앞에서 대놓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윤이의 군화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야, 소장 아들. 내가 우리보다 뭐가 특별한데. 부모 잘 만난 거 빼고는 우리랑 똑같잖아. 병사들의 웃음소리가 생활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이는 무릎을 꿇고 흩어진 군화를 주워 담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하긴 뭘 미안해. 내 잘못이 아니라 태생이 문제지. 조연수가 손바닥으로 도윤이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그 모습을 보며 킥킥거렸습니다. 박민수가 말리려 했지만 조연수가 노려보자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어머니 때문인가? 어머니가 소장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까? 하지만 곧 자신의 생각을 되돌렸습니다. 아니야. 어머니는 잘못이 없어. 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야. 하지만 현실은 너무 가혹했습니다. 도윤이는 피투성이가 되어가면서도 속으로만 다짐했습니다. 엄마만큼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엄마가 이런 일을 알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도윤이는 면회 때마다 어머니 앞에서는 밝게 웃었습니다. 부대 생활이 재미있다고, 동기들과 잘 지낸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면서도 절대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아, 힘든 일은 없지? 괜찮아? 현숙이 아들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을 때 도윤이는 최대한 밝은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현숙은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표정, 어딘가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말투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머니의 직감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현숙은 아들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군복도 벗고 면회소를 찾았습니다. 평소라면 소장의 위험을 보여주는 군복을 입고 갔겠지만 오늘은 그저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민간복을 입고 부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군문 앞에서 그녀를 맞이한 건 경례가 아닌 조롱이었습니다. 아줌마, 여기 민간인 출입 안 됩니다. 빨리 나가세요. 경계 근무를 서던 병사가 현숙을 보며 무례하게 말했습니다. 현숙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20여 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례합니다만 저는 면회 예정이 있어서. 면회요? 그러면 신분증부터 보여주세요. 그런데 아줌마, 면회 시간도 확인 안 하고 오세요? 병사의 말투에는 존댓말이 섞여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무시의 기운을 현숙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혔을 텐데 오늘은 왠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 신분증 있습니다. 현숙이 신분증을 건네자 병사는 대충 훑어보고는 면회 신청서를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여기 작성하고 기다리세요. 그런데 김도윤이요? 요즘 그 친구 좀 이상하던데요. 병사의 말에 현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 별거 아니에요. 그냥 좀 조용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예전보다 말도 없고. 현숙은 불안한 마음으로 면회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도윤이가 나타났는데 아들의 모습에 현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보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고 눈가에는 멍,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아,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 있었어? 현숙이 아들의 얼굴을 만지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이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훈련하다가 넘어진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넘어져서 이렇게 돼. 이건 누가 때린 것 같은데. 현숙의 모성 본능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다니까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도윤이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고통을 현숙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면회 시간 내내 현숙은 아들에게서 뭔가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자꾸 주변을 둘러보며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도윤아, 혹시 부대에서 힘든 일은 없지?
엄마한테는 뭐든 말해도 돼. 엄마,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저 잘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현숙은 확신했습니다. 아들에게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면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현숙은 부대 앞에서 한 무리의 젊은 장교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현숙을 보고는 서로 수근거리며 비웃었습니다. 저분이 그 유명한 김도윤 어머니시네요. 한중이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아, 소장님이시구나. 그런데 아들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다른 중이가 일부러 들리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나? 아줌마? 현숙이 날카롭게 반응하자 중이들은 당황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 실례라고? 지금 저를 아줌마라고 했지? 현숙의 목소리에 위압감이 실리자 중이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다른 젊은 장교가 나타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별 2개 달았다지만 군복 벗으면 그냥 동네 아줌마지. 집에 가서 밥이나 하고 살림이나 하지. 여기서 뭘 찾으러 왔어요? 그 말을 들은 현숙의 얼굴이 싸늘해졌습니다. 20여 년간 군 생활을 하며 쌓아온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현숙의 차가운 목소리에 장교는 뒤늦게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이 군대는 남자들 세계입니다. 소장님, 집에 가서 남편 뒷바라지나 하시죠. 젊은 장교가 큰 소리로 일부러 들리게 말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군인들도 웅성거리며 현숙을 바라봤습니다. 현숙의 발끝이 흔들렸습니다. 군에서 평생 쌓아온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별 2개의 권위가 단지 여성이란 이유로,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라는 이유로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남편 뒷바라지요? 제 남편은 이미 순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나라를 위해 20여 년간 복무해온 군인입니다. 현숙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다면 더욱 집에서 조용히 지내셔야죠. 아들 군 생활까지 간섭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장교의 말에 현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을 걱정하는 것조차 간섭이라고 하다니요. 제가 간섭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왜 이렇게 자주 오시는 거죠? 다른 부모들은 한 달에 한 번 오기도 힘든데 말입니다. 현숙은 굴욕과 울분을 삼켜야 했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이들을 문책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아들에게 더 큰 피해가 갈 것이 뚜렷했습니다. 결국 현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현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20여 년간 쌓아온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아픔보다 아들이 혼자서 감당하고 있을 고통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군인이기 전에 엄마라는 걸 보여주마. 현숙은 치를 떨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체면이나 명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어머니로서의 의무였습니다. 그날 밤 현숙은 아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소장이라는 지위도 별 2개의 권위도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직 어머니의 마음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도윤이에 대한 괴롭힘은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강도를 높인 것처럼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강태수는 더 이상 말로만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김도윤, 이리 와. 강태수가 생활관 구석으로 도윤이를 부릅니다. 다른 병사들은 모두 자신들의 일에만 신경 쓰는 척하며 외면했습니다. 도윤이가 다가가자 강태수는 주먹으로 도윤이의 배를 가격했습니다. 도윤이가 몸을 구부리며 신음을 흘렸지만 강태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엄마가 어제 부대에 왔다며? 뭐 하러 왔는지 알아? 하사님. 그냥 면회를. 거짓말하지 마. 내 엄마가 우리 부대 간부들한테 뭔가 말했을 거 아니야? 강태수가 도윤이의 멱살을 잡으며 위협했습니다. 도윤이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사님,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면회만. 이 새끼가 끝까지 발뺌을 하네.
강태수가 도윤이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하는 소리가 생활관에 울려 퍼졌지만 다른 병사들은 모른 척했습니다. 내 엄마 때문에 분위기 더 이상해졌어. 이제 간부들도 우리를 이상하게 봐. 강태수의 말에 도윤이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일을 했다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내 엄마 면회 오지 못하게 해. 알겠어? 하사님, 그건 어머니께서 저를 걱정하셔서. 걱정? 내 때문에 우리가 다 피해보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강태수가 또다시 도윤이를 때렸습니다. 이번에는 코에서 피가 났습니다. 도윤이는 손으로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생활관 전체가 도윤이를 적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창병 이철민을 비롯한 선임들까지 가세에서 도윤이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야, 소장 아들. 내 엄마가 부대에서 난리쳤다며? 이철민이 다른 병사들 앞에서 대놓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 내 엄마가 간부들한테 대들었다는 얘기 못 들었어? 도윤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일을? 그래. 덕분에 우리 부대 분위기 완전 망쳤어. 간부들도 예민해지고 이철민의 말에 다른 병사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소장이라고 해서 함부로 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무슨 잘못했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병사들의 불만이 모두 도윤이에게 향했습니다. 도윤이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릴게요? 야,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게? 이철민이 화를 내며 도윤이의 어깨를 세게 밀었습니다. 도윤이는 뒤로 넘어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네 엄마 투스타면 우리도 대통령 아들이냐? 웃기고 있네. 1등병 조연수가 넘어진 도윤이를 향해 군화로 찼습니다. 도윤이의 옆구리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아. 도윤이가 신음을 흘리자 다른 병사들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어디서 소리 질러? 조용히 맡기나 해. 조연수가 다시 한번 발로 찼습니다. 이번에는 등을 맞았습니다. 도윤이는 바닥에 엎드린 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제발. 그만. 그만. 내 엄마가 우리한테 피해준 것도 생각하고 말해. 여러 명의 병사들이 둘러싸서 도윤이를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등, 옆구리, 다리까지 온몸이 아팠지만 도윤이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때 강태수가 도윤이의 사물함에서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엄마, 도시락? 이딴 건 개나 줘라. 강태수가 도시락을 바닥에 던지고 군화로 밟기 시작했습니다. 현숙이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만든 계란말이와 김치볶음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야, 소장 아들. 이게 내 엄마 사랑이야? 이제 좀 현실을 봐. 조연수가 흩어진 반찬을 발로 차며 비웃었습니다. 도윤이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음식들을 주워 담으려 했지만 강태수가 도윤이의 머리를 받았습니다. 주우지 마. 이게 내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전부야. 별 2개도 이 꼴이지. 강태수가 도윤이 얼굴에 침을 뱉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자신의 아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짓밟히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도윤이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자신이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고생하고 계신다는 생각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폭행은 10여 분간 계속되었습니다. 도윤이는 피투성이가 되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부어올랐고 입가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심하게 당할 줄 알아. 내 엄마한테도 전해. 더 이상 여기 얼씬거리지 말라고. 강태수가 마지막으로 경고하며 생활관을 나갔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씩 흩어졌습니다. 도윤이는 한참 동안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박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도윤이를 부축했습니다. 도윤아, 괜찮아? 의무실에 가자. 괜찮아. 괜찮다고. 도윤이가 힘겹게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괜찮아? 피가 이렇게 많이 났는데. 박민수가 걱정스러워하며 도윤이를 살펴봤습니다. 의무실 가면 문제가 더 커져. 그냥 참을게. 도윤이는 어머니에게 더 이상 피해가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알려지면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 아파할지 뻔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컸습니다. 엄마만큼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도윤이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더 이상 상처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때 도윤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어머니 현숙이 아들을 구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곧 이 모든 상황을 뒤바꿀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도윤이는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엄마만큼은 절대 걱정시킬 수 없어. 다음 날 오후 도윤이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어젯밤에 폭행으로 입은 상처가 생각보다 심각했던 것입니다. 훈련 중 갑자기 쓰러진 도윤이를 발견한 것은 박민수였습니다. 도윤아, 도윤아. 박민수가 도윤이를 흔들어 봤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도 가빠졌습니다. 입가에서는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박민수는 급히 부대의 의무실로 연락했습니다. 의무병, 응급환자 발생했습니다. 김도윤이 쓰러졌어요. 곧 의무병들이 달려와 도윤이를 들것에 실어 의무실로 옮겼습니다. 의무관이 도윤이를 진찰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 부상이 아니야. 누가 이렇게 때린 거지? 도윤이의 온몸에는 멍자국과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특히 옆구리 부위에는 심한 타박상이 있었고 갈비뼈에 금이 간 것 같다고 의무관이 진단했습니다. 얼굴도 심하게 부어올라 있었고 코에서는 계속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즉시 큰 병원으로 후송해야겠어. 뇌출혈 가능성도 있고 뇌진탕 증세도 보여. 의무관의 말에 부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소장의 아들이 부대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쓰러진 것입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부대 지휘부에 보고되었고 연락을 받은 현숙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응급실 앞 복도에서 기다리는 현숙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의자에 앉아서도 몸이 흔들렸습니다. 의사가 나와 상황을 설명할 때 현숙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환자가 전신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갈비뼈 2대에 골절이 있고 뇌출혈도 의심됩니다. 머리 쪽에도 외상이 있어서 뇌진탕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건가요? 현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훈련 중 사고라고 들었는데 상처의 양상을 보면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여러 번에 걸쳐 폭행을 당한 것 같습니다. 특히 발로 찬 자국이 여러 곳에 있고요. 의사의 말에 현숙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자신이 짐작했던 것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했던 것입니다. 혹시 생명에는 지장이 없나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폭행이 계속된다면 의사가 말을 흐렸지만 현숙은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강태수가 의무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현숙을 보더니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장님, 아드님 상태가 어떤가요? 강태수의 말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숙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명백했습니다. 현숙은 강태수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강태수 아사인가? 네, 맞습니다. 김도윤의 생활지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태수가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책감이나 미안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보세요. 현숙의 목소리에는 억제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태수는 전혀 기죽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훈련 중에 넘어졌다고 들었는데요. 요즘 김도윤이 좀 부주의하더라고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부주의라고요? 의사는 폭행당한 거라고 하던데요? 현숙이 날카롭게 반박했지만 강태수는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습니다. 폭행이라니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김도윤이 다른 병사들과 마찰이 좀 있었죠. 마찰이요? 네. 뭔가 집중을 못하고 있었어요. 아마 소장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나 봅니다. 강태수가 노골적으로 현숙을 비난했습니다. 현숙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요? 소장님께서 너무 자주 오셔서 다른 병사들이 부러워하고 김도윤도 위축되어 있었거든요. 소장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다른 병사들이 질투를 했던 것 같아요. 강태수의 말에 현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도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실수를 하게 된 거죠. 훈련 중에 넘어진 것도 그 때문이고요. 강태수가 거짓말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현숙은 분노로 떨고 있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강태수가 결정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내 아들, 별 2개 엄마 둔 죄로 죽게 생겼다. 어쩌실 거예요, 소장님? 강태수의 말에 현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지위 때문에 자신이 소장이라는 이유로 아들이 이런 고통을 받았다는 현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들을. 저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다만 다른 병사들이 질투를 했을 뿐이죠. 강태수가 시치미를 뚝 떼며 말했습니다. 김도윤이 소장 아들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부대 분위기가 이상해졌거든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병사들을 통제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현숙은 무너진 듯 벽에 기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힘도 없었습니다. 내가 엄마라서 널 더 힘들게 했구나. 현숙이 중얼거리는 말을 들은 강태수는 더욱 비웃었습니다. 맞습니다. 소장님께서 조금만 더 신중하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자제해 주세요. 그 순간 현숙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군인이라는 것이, 별 2개를 달고 있다는 것이 아들에게는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응급실에서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환자가 깨어났습니다. 현숙은 급히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도윤이를 보는 순간 현숙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퉁퉁 부어올라 있었고 여기저기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도윤아. 엄마. 도윤이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걱정하지 마. 도윤이는 이런 상황에서도 어머니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 때문에 내가.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 아니에요. 도윤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소장이신 엄마가 정말 자랑스럽다고요. 도윤이의 말에 현숙은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도 자신을 위로하고 있다니요. 그때 병실 문 밖에서 강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도윤이 회복되면 더 조심해야 할 텐데요. 이런 일이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강태수의 협박성 발언을 들은 현숙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현숙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상처투성이 얼굴이 계속 떠올랐고 강태수의 비웃음과 협박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장으로서의 체면이나 권위 따위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때 현숙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만식이 형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현숙의 오랜 전우이자 현재는 예편한 준장 출신 박만식이었습니다.
현숙보다 한 기수 위로 군 생활 내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사람이었습니다. 현수가, 안녕하냐? 오랜만이네. 만식이 형. 현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와 다른 목소리 톤의 만식은 곧 현숙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완전 이상하네. 혹시 도윤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형, 저 좀 볼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정말 급해요. 현숙의 간절한 목소리에 만식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국밥집에서 만나자. 30분 후에.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만식은 예편 후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현숙과 도윤이가 자주 찾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현숙이 군 생활에 지쳤을 때마다 찾아가 마음을 털어놓던 안식처 같은 곳이었습니다. 국밥집에 도착한 현숙을 본 만식은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꼿꼿하던 현숙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항상 단정했던 머리도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현숙아, 이게 무슨 일이야? 완전 사람이 망가져 있네. 도윤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만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숙은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모든 상황을 만식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이 부대에서 당한 괴롭힘, 자신이 받은 모욕, 그리고 강태수의 협박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그 개자식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만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군생활 30년을 한 사람으로서 이런 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며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형, 저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아들을 사랑하는 것도 잘못인가요? 현숙이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현숙아, 내가 뭘 망설이고 있어? 당장 부대에 가서 난리를 쳐야지. 소장 계급장이 뭐하러 달고 있는 거야? 만식이 격하게 말했지만 현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면 도윤이가 더 힘들어질 거예요. 보복이 무서워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거야? 만식이 답답해하며 물었습니다. 현숙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현숙아, 내 말 잘 들어. 군대는 권력이 아니라 정의로 세워지는 거야. 별은 그냥 권력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엄마 마음이 정이라는 거야. 만식의 말에 현숙의 눈에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형 말이 맞아요. 나는 군인이기 전에 엄마예요. 군인으로서의 체면보다 엄마로서의 의무가 더 중요해요. 그래, 이제야 제대로 된 소리 하는구나. 현숙이가 돌아왔네. 만식이 고개를 끄덕이며 현숙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현숙아, 내가 도와줄게. 우리 함께 그 부대를 뒤집어 놓자. 군생활 30년 한 게 헛된 게 아니야. 바로 그때 국밥집에 손님들이 더 들어왔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중년 여성들이 현숙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그 유명한 소장님 아니야? TV에서 본 것 같은데. 맞네. 별 둘이 뭔 소용이야. 아들 하나 못 지키는데. 참 한심해. 들은 얘기론 아들이 부대에서 맞아서 병원에 실려갔다던데. 뉴스에도 나왔다면서? 역시 여자가 군대 가면 안 되는 거야. 자기 관리도 못하면서 무슨 소장이야. 집에서 애나 잘 키우지. 남편도 없이 혼자 키우니까 아들이 저 모양이 된 거지. 불쌍하긴 하지만 자업자득이야. 손님들의 수군거림에 현숙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만식이 화가 나서 일어서려 하자 현숙이 손으로 막았습니다. 형, 괜찮아요. 이제 그런 말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현숙이 오히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물을 닦고 일어선 현숙의 표정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군인이기 전에 엄마예요. 그리고 엄마로서 내 아들을 지킬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현숙의 변화된 모습에 만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가 아는 김현숙 소장이 돌아왔구나. 형, 계획을 세워야 해요. 제대로 된 계획을.
현숙이 눈빛을 번뜩이며 말했습니다. 현수가, 내가 아직도 군간부들과 연락하고 지내거든.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몇 명 알고 있어. 정말요? 그럼 우리가 군 생활 몇 년 했는데 인맥이 없겠어? 헌병대, 감찰부서까지 연결고리가 다 있어. 만식의 말에 현숙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형, 조심해야 해요. 도윤이에게 더 큰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물론이지.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할 거야. 증거를 모으고 절차를 밟아서. 그날 밤 현숙은 군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별 2개가 달린 소장 계급장이 어깨에서 빛났습니다. 거울 앞에 선 현숙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로 숨어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현숙은 만식과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의를 구현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이야, 현수가. 준비됐지? 네. 형.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현숙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김현숙 소장이 아닌 도윤이의 어머니로서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숙은 정식 군복을 입고 부대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민간복이 아닌 소장 계급장이 빛나는 정복을 입었습니다. 만식이 준비해준 헌병대와 감찰부서 인력들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부대 정문에서 현숙을 본 경계병들은 깜짝 놀라 경례를 했습니다. 소장님, 경례? 현숙은 묵묵히 경례를 받으며 부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대 내에서는 이미 소장의 공식 방문 소식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병사들과 간부들이 웅성거리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현숙은 곧바로 도윤이가 있는 생활관으로 향했습니다. 생활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든 병사들이 벌떡 일어나 경례를 했습니다. 강태수도 당황한 표정으로 경례를 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현숙의 차가운 눈빛에 생활관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전원 집합. 현숙의 명령에 생활관의 모든 병사들이 일렬로 정렬했습니다. 강태수는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맨 앞에 섰습니다. 강태수 하사, 앞으로 나와. 예. 강태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현숙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정확히 설명해 보세요. 소장님, 그것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훈련 중 사고였습니다. 강태수가 여전히 거짓말을 계속했습니다. 훈련 중 사고라고요? 의사는 집단 폭행이라고 진단했는데요? 현숙의 목소리에 위압감이 실렸습니다. 그건 의사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거짓말 그만하세요. 현숙의 목소리가 생활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긴장했습니다. 바로 그때 박민수가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장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말해보세요. 도윤이가. 김도윤이 계속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강태수 하사와 다른 선임들이 집단으로 폭행했습니다. 박민수의 폭로에 생활관이 술렁였습니다. 강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민수,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최영호도 나섰습니다. 도윤이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소장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매일 괴롭힘을 당했어요. 저희도 다 봤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씩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태수는 막다른 길에 몰렸지만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소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입 닥쳐. 현숙이 강태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우리 병원에서 한 말 기억나세요? 내 아들, 별 2개 엄마 둔 죄로 죽게 생겼다고 했죠? 현숙이 강태수가 했던 말을 그대로 되돌려줬습니다. 강태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별도, 내 엄마도 여기선 아무 의미 없다고도 했죠? 현숙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숙이 미리 요청해둔 군 헬기였습니다. 헬기의 굉음이 부대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병사들은 모두 창밖을 바라보며 놀랐습니다. 뭐야? 헬기가 왜? 무슨 일이지? 헬기에서 내린 헌병들이 생활관으로 들어왔습니다. 현숙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헌병대장이 현숙에게 경례를 하며 보고했습니다. 소장님,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현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강태수를 바라봤습니다. 강태수 하사, 집단 폭행 및 상관모독 혐의로 체포합니다. 헌병들이 강태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강태수는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헌병들이 강태수를 연행하려 할 때 현숙이 마지막으로 강태수 앞에 섰습니다. 강태수 하사. 현숙의 차가운 목소리에 강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군화는 조국을 지키는 발이지 후임 얼굴 짓밟는 발이 아닙니다. 현숙이 강태수의 군화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강태수는 할 말을 잃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당신이 신고 있는 그 군화가 얼마나 무거운 의미인지 이제라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현숙의 말에 생활관의 모든 병사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진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소장님, 잠깐만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현숙은 강태수를 향해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말했죠. 별도, 엄마도 여기선 아무 의미 없다고. 하지만 틀렸습니다. 현숙이 생활관 중앙으로 걸어나가며 모든 병사들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김현숙 소장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김도윤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현숙의 목소리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태수는 결국 태극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현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때 문이 열리며 도윤이가 들어왔습니다.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걸을 수는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를 보자 도윤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도윤아. 현숙이 아들에게 다가가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도윤이가 어머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도윤아. 엄마가 미안해.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현숙이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도윤이가 생활관의 모든 병사들을 바라보며 힘겹게 경례를 했습니다. 필승.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굴복하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모두 경례를 했습니다. 필승. 생활관에 우렁찬 구령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오후 현숙과 도윤이 그리고 만식은 국밥집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도윤아, 이제 정말 괜찮지? 만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만식 할아버지. 이제 정말 괜찮아요. 도윤이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별 2개보다 더 큰 게 엄마 마음이었네요. 도윤이의 말에 현숙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최고예요. 만식이 두 모녀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현수가, 군대도 이제 바뀌어야 한다. 남자다움이 아니라 정의로 세워져야 해. 네. 형.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현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밥집 창밖으로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현숙은 그 태극기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애국이 무엇인지,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도윤아, 앞으로는 엄마가 지켜줄게. 누구든 우리 아들을 괴롭히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엄마, 고마워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아들. 따뜻한 국밥 김이 올라오는 가운데 세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태극기가 당당하게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하루였습니다.
별 두 개가 소용없다던 강태수. 결국 그 별 앞에서 무릎 꿇었네요. 정의는 늦을 수는 있어도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